요즘 구글 플로우에도 이제 에이전트라는 강력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AI 도구들 보시면요, 에이전트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예전엔 우리가 AI한테 한번 물어보면 한번 답을 받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질문 하나에 답 하나. 근데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내고 그걸 파악해서 중간 과정을 알아내서 처리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줘요. 플로우에 들어간 에이전트도 똑같습니다. 그럼 에이전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상황을 준비했거든요. 역사 이야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본의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그 장면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근데 이건 꼭 역사 이야기 채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제품 사진을 위해서 일관된 제품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캐릭터 일관성 기능이 에이전트에서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상황을 오늘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플로우라고 한글로 치시면 돼요. 메뉴에 나오는 이걸 누르시면 구글 플로우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에이전트라는 게 보이시죠? 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에이전트 버튼이 하얗게 되면 켜진 겁니다. 자, 이렇게 켜놓으시면 이제 일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플로우는 그림이랑 영상을 만들 때마다 포인터를 쓰는데 그걸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무료로 쓰시는 분은 하루에 50 크레딧을 받아요. 화면 우측 상단에 여러분의 계정이 보이실 겁니다. 계정 아이콘이 보이시면 그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크레딧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료인 경우에는 50 크레딧을 받고요. 유료이신 분은 남은 크레딧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시는 분은 하루에 50 크레딧을 받고 하루 지나면 다시 50 크레딧이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한테 희소식이 있어요. 이미지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만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영상은 한번 만들 때마다 최소 10크레딧이 들거든요. 동영상은 4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베어 3.1 라이트 버전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무료인 경우에는 하루에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갈아타면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갈아타면서 쓰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구글이 그런 패턴을 잡아내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거든요. 서비스 정책은 수시로 바뀌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기본은 무료 크레딧 안에서 이미지는 마음껏 쓰시되 영상은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아껴서 쓰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연입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역사 채널인데요. 한국사, 세계사, 인물 다큐, 전쟁사, 이런 역사 이야기 채널 만드신 분들, 이 챕터가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꼭 역사 채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카테고리의 채널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많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에이전트를 쓰면 장면마다 이미지를 만들 때 프롬프트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플로우한테 시켜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2가지 방법을 비교하세요. 같은 요구사항을 줬는데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직접 따라하시면서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법 A입니다. 에이전트를 안 켜고 예전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들고 싶은 시리즈 장면은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장면 5장 이미지입니다. 도입부, 회의 장면, 전령신, 출정신, 승전 장면, 한 영상에 들어갈 5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자, 한 장의 씬이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시리즈니까 4장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 회의 장면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회의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시대, 복식, 실내, 일본 아님 중국 아님. 프롬프트에 공통된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고 맨 끝에 회의하는 장면만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을 프롬프트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빼먹으면 두 번째 장면이 간혹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의 무신회의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다 똑같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을 매번 복사하고 붙여놓고 장면 키워드만 바꿔서 넣습니다. 5장면 만드는데 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이 5장을 다 만들고 나서 보면 미묘하게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같은 시대인데 소품이 다르다거나 갑옷 디테일이 좀 다르다거나 장면마다 같은 시대 상황이 이미지 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장면이 100%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방법 B입니다. 에이전트를 이제 켜고 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버튼을 켭니다. 에이전트 버튼이 하얗게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롬프트의 첫 메시지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부터 이 대화 안에서는 시대 설명을 다시 안 적어도 돼요. 자, 장면 5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무신이 검을 들고 서 있는 장면.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고려무신 분위기로 나오죠. 두 번째, 무신들이 회의하는 장면. 보시면 첫 장면과 같은 시대 같은 분위기로 나옵니다. 세 번째, 전령이 보고하러 들어오는 장면. 네 번째, 새벽 출정 준비. 다섯 번째, 승전 후 군용 모습. 자, 이제 모두 5장이 나왔습니다. 5장 모두 같은 시대, 같은 갑옷, 같은 분위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는 각 장면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앞전에서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여러 줄을 쓰면서 좀 힘들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예전처럼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작업한 요구사항과 맥락을 파악해서 사용자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에이전트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인데요.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이 대화창 안에서만 작업한 겁니다. 만약 대화창을 닫거나 새 세션을 열면 작업했던 기억이 사라져요. 내일 와서 새 세션을 열고 무신이 검을 든 장면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 엉뚱하게 서양식 검을 든 무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작업을 하셔서 오늘 이어서 하실 거면 화면에서 에이전트 요청사항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적용했던 요청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완료를 눌러두면 며칠 뒤에 작업할 때도 플로우는 이 설정을 기억해요. 앞서 첫 이미지 작업을 할 때 공통 프롬프트로 넣었던 그 내용을 아예 여기에 미리 등록하고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돼요. 좋습니다. 두 번째 시연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제휴 마케팅 하시다 보면 제품 이미지나 사용 이미지 그냥 가져오면 저작권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 챕터를 잘 보세요. 이번엔 에이전트의 기능을 100% 활용한 방법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선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이것만 아세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 사진이 장면마다 다르게 보이면 단순히 이상해 보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아예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AI로 제품 사진을 만들 때 매번 제품 이미지가 미묘하게 달라지면 이건 위험합니다. 사진에서부터 이미 다른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 이미지는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모든 장면에서 정확히 같은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쿠팡에 흰색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에이전트를 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 챕터와 마찬가지로 다른 점이 있어요. 역사 이야기 채널의 장면에서는 요청사항에 공통 프롬프트 내용을 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엔 글이 아니라 제품 사진을 한 장 올리겠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실제 제품을 올려도 되고요. 에이전트 요청사항에 이어폰 사진을 올립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파시는 제품이라면 본인 제품을 실물 사진을 올리셔도 돼요. 그게 아마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파는 이어폰 하나를 그냥 고르고요. 사진 아래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테스트 삼아 로고를 바꿔달라고 해봤어요. 이렇게 짧게 핵심만 넣으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사진을 보면서 글도 읽기 때문에 사진이 말 못하는 부분만 글로 보충하면 돼요. 로고 이름 사운드는 사진에서 안 읽혀질 수도 있으니까 글로 한번 적어주는 거죠. 자, 요청사항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이 이어폰을 기억합니다. 모양도 색도 로고도 케이스도 다 기억합니다. 자, 이제 진짜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등록한 상태에서 프롬프트 입력창에 제품 당독 컷이라고 그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미지가 4개가 나왔습니다. 로고 위치, 케이스 모양, 표현, 질감 다 같아요. 여기서 팁 하나. 이 4장 중 하나를 골라서 요청사항의 참조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이걸 안 하면 작업을 계속하다가 가끔 원본 제품 이미지가 다시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직 이 부분 처리는 구글 플로우에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로 손에 들고 클로즈업. 자, 이렇게 프롬프트에 입력합니다. 아까 방법 A에서는 이 장면에서 다른 이어폰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정확히 같은 이어폰 제품이 나옵니다. 계속 가볼까요? 책상 위에 케이스와 함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4장을 요청을 했는데 8장이나 나왔네요. 어쨌든 이미지는 무료니까 좋습니다. 어떤가요? 8장 모두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았나요? 이어폰 모양과 케이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됩니다. 다음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이미지로 해볼게요. 운동복 입은 사람이 귀에 꽂은 사진. 4장 중에 마지막 이미지가 제품이 잘 보이네요. 그럼 제품이 더 잘 보이게 클로즈업으로 한번 해볼까요? 운동복 입은 사람이 귀에 꽂은 클로즈업 사진. 4장 모두 제품이 잘 보입니다.
로고 위치도 같고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아요.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것도 있었네요. 이걸 쿠팡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모두 공짜라는 겁니다. 다만 구글 정책이 언제 유료로 바뀔지는 몰라요. 여기 하나 더 색상 옵션을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장에 5색, 제품 모양은 모두 똑같고 색만 다릅니다. 자, 보시면 한 장에 이어폰 5색깔의 이어폰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또 하나 강력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좌측 선택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폰 로고 부분을 드래그하여 영역을 주고 프롬프트에 로고 부분을 붉은색으로 바꾸어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선택한 로고 부분뿐만 아니라 이어폰의 모든 로고 부분의 색상이 바뀌었네요. 심지어 아래 반사되는 로고 부분까지 색깔이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쿠팡 상세 페이지에 색상 옵션 칸에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영상도 가능해요.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꺼내서 귀에 꽂는 8초 영상. 영상은 옴니플로우로 해보겠습니다. 15 크레딧이 들고요. 나왔습니다.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짧은 영상을 올리면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영상은 에이전트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영역이에요. 이어폰 모양이 움직이면서 살짝 변하거나 장면 전환이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탁자에 있는 케이스에는 사운드 로고가 안 보이다가 손에 들 때는 로고가 보이죠. 그래서 긴 영상을 한 번에 만들지 마시고 짧은 컷을 여러 개 만들어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붙이면 됩니다. 그게 더 깔끔해요. 지금 같은 영상은 사운드가 보이는 구간부터 잘라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짧게 4초짜리 여러 영상을 만들고 브루나 프리미어, 캡컷에서 이어 붙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연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캐릭터 일관성을 다뤘어요. 자세한 방법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에이전트에서도 그 기능을 살려서 하나의 캐릭터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 보신 거와 똑같아요. 인물 사진 한 장에 한 줄 설명을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봤어요. 이 캐릭터로 등록해 두고 장면 키워드만 던졌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장면, 책장 앞에서 책 들고 있는 설명하는 장면, 화이트보드에 도표 그리며 설명하는 장면. 자, 결과 보시죠. 장면은 다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다. 안경, 옷, 머리 스타일, 얼굴 모두 다 같아요. 우리가 무료 스톡 사진 사이트를 돌면서 어울리는 사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청사항에 참조 이미지를 안 넣어도 앞서 만든 캐릭터를 골뱅이로 불러와서 프롬프트에 적용하는 방식도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매번 골뱅이로 캐릭터를 불러와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골뱅이로 부르는 방식은 한 장면에 여러 캐릭터를 동시에 등장시킬 때 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가상인물을 채널에 쓰실 때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걸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AI로 만든 사람 이미지에 표기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리 표기해 두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공법으로 가는 게 길게 봐서 안전합니다. 오늘 3가지만 보여드렸는데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야에도 쓸 수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월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올릴 광고 그림도 한번 뽑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 핵심 사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하나, 에이전트를 쓰면 힘들게 프롬프트 짜던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에 등록해 두면 같은 제품, 같은 인물이 매번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일관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영상은 하루에 50 크레딧 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아껴서 쓰시고 무리하게 많이 쓰거나 편법을 쓰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플로우 에이전트 활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플로우로 남들보다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영상을 본 건 결국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끝까지 잡고 또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상만 만들면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채널을 키우고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플로우의 도구 메뉴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림 잘못 그리시는 분도 완성된 그림을 뽑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플로우에서 제일 강력한 부분이 이겁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